삼성전자의 삼성 잠재력을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강력히 본다면 삼성전자 비중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가져가야 된다. 수익은 100%도 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명실상부하게 한국 증시를 주도하는 업종이 이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는 삼성전자의 가치 상승이 예상을 이제 넘어서 사실 훨씬 크고, 또 삼성전자를 돕는 밸류 체인의 중요 기업들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및 그 삼성전자를 돕는 밸류 체인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올해 50% 이상 수익이 날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 및 그 세 분 섹터의 중요 종목들을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올해 주식운용 계획의 좀 전략 중에 하나로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좋은 사이클에 진입했다.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마켓시어가 최근에 한 20%를 막 진입했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강한 글로벌 세컨드 티어 진입 및 특히 그 EUV 미세화 공정에서 그 TSMC와 완전 과정 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나노 EUV에 국한에서 볼 때 글로벌 마켓시어가 TSMC가 70%, 삼성전자가 30%로 이렇게 굳어져 가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서의 파운드리는 이제 완전히 주도할 것 같은 상황이 됐고요. 그 뒤로 따라오던 뭐 일부 중국 회사는 이미 미국 견제를 받았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TSMC랑 멀티플이 좁혀지는 레이팅도 기대되고, 또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어닝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 어닝 좋아지는 거 곱하기 멀티플까지 좋아지는 거 해서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다는 기본 논리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표가가 한 11만 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솔직히 더 큰 상승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리의 원천을 한번 되짚어 볼 때 삼성전자의 현재 컨센서스가요.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완만하게 좋지만 삼성이 투자를 생각보다 좀 많이 안 해서 공급이 좀 타이트해져서 메모리 가격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또 시스템 LSI는 글로벌 쇼티지가 좀 갈 거다. 그래서 뭐 좋게 본다 하는 건데, 사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팩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삼성이 메모리 투자를 생각보다 더 공격적으로 할 거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쇼티지가 생길 만큼 그 수요 빗 그로스가 사실 뭐 10%대 후반이 아니라 저는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D램의 경우 컨센서스가 삼성전자가 한 30에서 40K 정도 원래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6, 70K. 그리고 D램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 투자의 경우는 16나노 전환 투자에 한 80에서 100K까지 투자가 될 것으로 이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16나노에서 나오는 삼성의 D램은 5G의 밀리미터 웨이브에 사실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제품과는 조금 비교가 되게 좀 차이가 벌어지는 소위 그 스페셜티 D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니즈에 맞추기 위한 공격적인 테크 마이그레이션과 정설 투자를 거의 확신해도 좋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낸드는 이미 치킨 게임에 들어갔고요. 삼성도 낸드 투자에 80에서 100K 정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D램과 낸드의 메모리 수요가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는 이유는요. 한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향 모바일 D램 수요가 점진 증가된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기지국 옆에 서버를 위치시켜 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까지의 전송 시간을 절약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7년부터 이제 증설했던 그 하이퍼스케일러, 즉 뭐 AWS라든지 애주어 뭐 이런 회사들의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메모리가 폭발적으로 그때 이제 구매가 됐을 텐데, 그게 이제 교체 주기가 올 하반부터 강력하게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런가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24시간 풀로 이제 끄지 않고 가동되기 때문에 3, 4년의 수명 때문에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삼성이 작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미세와 관련 수율 같은 걸 따지면서 너무 좀 신중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제 부족해서 벌써 전 세계가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이미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 LSI 투자를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등을 달리고 있는 TSMC도 사실 강력한 투자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LSI가 한 최소한 60K 정도 투자를 해서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아마 한 200K 정도는 최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도 사실 큰 변화가 있죠. 반도체 후공정을 실제로 이렇게 맡아주던 50% 정도를 중국에서 이제 해왔는데 지금 기업들이 중국 생산 기지를 딴 데로 옮기면서 이 공급 차질이 좀 생기고 있고요.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밀리미터 그 웨이브로 가면서 후공정의 공정 자체가 진짜 한 20년 만에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를 돕는 밸류 체인의 측면에서 이제 볼 때 그 D램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향후 낸드 그리고 시스템 LSI까지의 그 정설 관련 그 어널링 장비 그리고 하이K 소재 등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되려면 장비를 바꿔서 공정을 늘리든지 아니면 소재를 바꿔야 되는데 그 EUV 공정으로 가면서 소재가 다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비와 프로세스 케미칼 소재 모두 좋아진다는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고요. 또 반도체 후공정 소위 그 OSAT라 그러죠. 그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업체들도 사실 좀 주목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 1등이라고 하고 있는 대만의 ASE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이쪽 투자만 1조 8천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반도체 후공정 기업보다는 훨씬 사실 앞서 있어서 그 ASE라든지 암코라든지 스태츠치팩 이런 세계적인 회사보다는 아직 우리가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격차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관점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새해에는 이제 스마트폰 그 폴디드 줌이 본격화되는 원년입니다. 작년에 한 1,500만 대에서 올해 1억 대까지 한 6배가 오르고요. 내년에 한 2, 3억 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폴디드 줌이라는 작지만 혁명적인 변화를 잊으면 안 되는데 이 폴디드 줌은 사실 삼성전자가 자회사 코어포토닉스 통해서 그리고 또 자화전자와 함께 모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폴디드 줌의 본격화로 이제 소위 오토포커싱 칩이라든지 손떨림 방지 그 칩이라든지 액추에이트라든지 또 프리즘 모듈이라든지 RF라든지 이런 쪽에 회사들의 P와 Q가 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화질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뭐 화질은 해상도하고 주사율 두 개가 잘 복합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데이터를 많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 정밀 커넥터의 역할도 굉장히 커지니까 그쪽도 꼭 살펴봐야 되고요. 스마트카 전장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심이죠. 예. 지금. 스마트카 전장을 본격화하는 주체가 사실 자동차 파트에서 스마트카 전장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IT 업종에서 자동차 전장 파트로 업무가 확대되는 그런 회사들이 공이 있을 텐데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있겠죠. 네, 크게는 두 회사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작게도 자동차 업종 관련주도 있지만 또 IT에 수십 년간 굉장히 노력해오던 내공이 쌓인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동차 쪽에서 온 전장 관련 회사들하고 IT 쪽에서 온 전장 관련 회사 중에 저는 IT 쪽을 좀 더 보고 싶은데 밸류에이션은 좀 더 싼 부분도 있더라고요. IT 쪽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더 보자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좀 오픈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많고요.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은 정보가 더 강력히 차단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재밌는 들어왔습니다. 네.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밸류 체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싸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수익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IT 반도체
종목들 중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밸류체인에 더 집중돼 있는 회사들을 좀 더 이런 투자 보고 아이디어들은 있습니다. 개인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정말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체크해 보면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렇죠. 뭐 네. 그런 사견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될 텐데 스마트카의 전장화에는 정말 여러 부분이 있고 뭐 배터리부터 해서 전기적 기능을 돕는 전장 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떠면 바로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마트카에는 D램이나 낸드 시스템 LSI 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카테고리가 이미 다 아주 잘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D램이나 ADAS라든지 DVRS, 게이트웨이, 뭐 텔레매틱스 관련한 게 반도체가 주종입니다. 보시면 2020년, 2021년 현재 투데이는 정말 시작도 안 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삼성 잠재력을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강력히 본다면 삼성전자 비중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가져가야 된다. 예, 뭐 그건 당연하겠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패키징, 뭐 시스템 LSI 이런 등등의 세분 섹터의 탑픽하고 세컨 탑픽을 그 실적과 주가 지표 등을 모두 아주 세밀히 파악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 흐름에 따라서 포트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레이팅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종목의 펀더멘탈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주가 변화를 확인하면 그 안에서 일부 조정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제일 소위 말하는 대장주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세컨 대장주가 따라가고 또 세컨 대장주까지 마냥 못 끼는 회사들도 이번 업황의 강력한 어떤 펀더멘탈 변화 때문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는 걸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까지도 활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이 올해 굉장히 상승을 주도할 주도 업종이라면 그 안에서 그 업종 자체는 한 30% 올랐더라도 수익은 100%도 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 주요 뉴스와 산업 변화 잘 읽어야죠. 그래서 그 세분 섹터 간에도 비중 조절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거를 사실 그 말이 쉽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하겠느냐. 그리고 또 그건 결국 굉장히 트레이딩을 많이 하라는 거네라는 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트레이딩이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포트를 좀 더 이익 극대화하게 하는 어떤 방법론이고 또 기업 내용을 워낙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펀더멘탈 변화와 주가 변화를 조금이라도 체크해 보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익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진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있다는 게 참 축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과찬이시고요. 주식 그 투자를 2,000개 종목을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워낙 많은 종목도 많은 투자 정보가 있는데 조금 주도 업종으로 조금 압축을 해놓는다면 그 주도 업종은 주요 종목들을 한번 밸류 체인들을 조금 공부해서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시면 의외로 훨씬 좀 투자 재미가 좀 증폭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